안녕하세요, 아이언호스입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별렀던 드디어 매핑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매핑이라고 해서 예고만 이렇게 뻑적지근하게 했었는데 굉장히 얕은 수준의 쉽고 간단한 그런 정보 공유밖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매핑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감도 없거나 도대체 매핑 그러는데 매핑이 뭐야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바이크를 이제 사셨는데 남들 매핑 한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 온리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보다도 훨씬 선배님이시거나 고수분들이거나 매핑에 대해서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은 너무 간단한 얘기라서 도움이 안 되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치만 이왕 들어오신 거 끝날 때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매핑이라는 것을 저번에 어떤 영상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번에 그 영상에서 얼핏 잠시 얘기했었죠. 제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죠? 이 할리라는 이 바이크 자체가 얘네들은 하드웨어겠죠, 그쵸? 이 엔진은 하드웨어고 이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요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 안에 ECU라는 녀석이 얘를 컨트롤하는 거죠. 얘를. 왜냐하면은 얘는 인젝션 방식이잖아요. 인젝션. 그래서 연료 분사나 점화 타이밍 같은 거를 컴퓨터가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 머플러가 그러니까 매핑이라는 걸 왜 하는가에 대한 어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밸브가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거니와 그렇게까지 하자 그러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요. 또 제가 아는 선에서만 얘기를 하더라도 얘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런 거 다 스킵하고 그냥 딱 우리가 알아야 될 그냥 그 정도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얘가 흡기고 얘가 배기잖아요. 이 흡기라든지 배기라든지 이런 게 바뀌게 되면은 얘한테 그걸 알려줘야 얘가 제대로 구동을 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얘가 이제 배기압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 제조사에서 나와 있는 순정 머플러라고 쳤을 때 순정 머플러가 가지고 있는 배압이 있어요. 배기압력. 그 배기압에 맞게끔 얘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게 연료 분사라던가 이런 게 되게끔 돼 있는데 얘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제 타이밍이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배기압이 다르기 때문에 이 흡기 밸브,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리는 구간이 있는데 오버랩이라고 하죠. 오버랩 구간. 그 오버랩 구간에서 배기압이 일정하게 얘가 세팅되어 있는 가격으로 그 타이밍에 맞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양의 연소되지 않은 흡기로부터 들어가서 연료랑 혼합된 그 혼합기가 연소실에서 폭발을 해야 되는데 폭발하기도 전에 배기 밸브를 타고서 나와 버려요. 그냥 그게 이제 나와서 이 굉장히 뜨거운 배기 파이프에서 달궈져서 타고 싶지만 안에 산소가 없으니까 못 타고 있다가 요 밖에 딱 나오는 순간 산소를 만나면서 퍽 하고 터지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후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하나의 예. 그러니까 후적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플러를 바꿨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배기 압력이 틀려진 것만으로도 흡기 밸브, 배기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점화하는 그 3박자 타이밍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혼합기가 타지도 않고 머플러로 타고 나와 버리죠. 그러면 후적이 엄청나게 생기기도 하고 또 연료를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연료가 그냥 다 나가 버리니까 연비도 안 좋아지겠고 얘가 열만큼 들어가서 열만큼 폭발을 해야 되는데 한 7만 폭발하고 3은 그냥 뱉어 버리니까 힘도 그만큼 약해지겠고요. 그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머플러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순정일 때보다 오히려 출력이 떨어져요. 매핑이라는 걸 안 해주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매핑이라는 거를 안 해주면
그냥 머플러만 바꿔놓으면 출력도 떨어지고 연비도 안 좋아지고 후적이 엄청나게 생기고, 그죠?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운행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도 뭐 소리가 커지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타는 분들이 더 많죠. 매핑을 안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매핑을 해줌으로써 이 머플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컴퓨터한테 내가 요런 정도 요 스펙의 배합을 가진 머플러를 장착했으니 그거에 맞는 타이밍에 밸브를 컨트롤하고 점막 컨트롤하고 연료 컨트롤을 해라 라고 얘한테 알려주는 순간에 후적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10만큼 들어갔어요. 그러면 9만큼 깔끔하게 다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출력을 다 쓰고 또 연비도 좋아지겠고요. 그쵸? 왜냐하면 연료가 알뜰하게 쓰게 되니까 연비도 좋아지겠고 후적 같은 것도 없어지겠고, 마찬가지로 요런 이제 흡기를 달아도요. 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흡입하는 그 효율이, 그러니까 마스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마스크가 우리 그 일반 그냥 약국에서 파는 옛날 그냥 싸구려 마스크는 그거 껴도 뭐 숨 쉬는데 큰 지장 없잖아요. 근데 미세먼지 마스크는 끼면은 막 숨이 차죠. 좀 빨리 걷기만 해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정 에어클리너는 미세먼지 마스크, 그 다음에 이 튜닝 머플러는, 튜닝 에어클리너는 그냥 일반 싸구려 마스크 대신에 숨쉬기는 편하고 더 공기는 잘 들어가지만 필터는 다 걸러주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더 고성능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엔진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의 공기를 흡입을 하고 또 배기 효율도 더 좋아졌죠. 머플러를 바꿈으로 인해서 배기 저항이 낮아지겠죠, 그 순정보다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얘 입장에서는 생기는 건데 얘한테 그걸 알려주지를 않고 그냥 타게 되면 이 바꾼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이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안에 이제 캠이라는 게 있거든요. 캠.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캠을 업그레이드를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SNS나 이런 데서 나온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그 좀 길어지는 캠이죠. 한마디로 자동차에서도 많이 하는 이제 튜닝이죠. 이게 좀 길어져요, 캠이. 그래서 열고 있는 타이밍을 좀, 시간을, 듀레이션을 좀 길게 가져감으로써 고 RPM에서 더 많은 출력이 내게끔 세팅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게 되면은 지금 107 엔진인데 아마 한 그 다이노 그래프를 제가 봤거든요. 그 다이노 그래프 상으로 마력 토크가 한 30%에서 40%까지도 향상이 되더라고요. 40%는 오바고 한 30% 정도 향상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엄청난 출력 상승이죠. 엄청난. 생각보다 비싸지가 않아요, 이 캠이. 게다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만간 작업을 하고 이 캠 교체 작업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게 아마 또 가장 또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 고 RPM에서 성능도 올라가지만 아이들링 상태에서 소리가 마치 옛날 캐브레타처럼 약간 좀 애가 헐떡거려요. 그래서 굉장히 좀 터프하고 멋진 소리가 나죠. 엔진 입장에서는 약간 찐빠인데,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근데 그 찐빠라고 해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엔진에 무리가 가는 그런 찐빠의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아이들링이 좀 부자연스러워지는데 그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사운드가 마치 그 이렇게 좀 박자를 타는 듯한 그런 캠 같은 거를 만약에 작업을 하게 되면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매핑이 필수적이겠죠. 매핑을 왜 해야 되는지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매핑을 어떤 걸 샀으며, 저의 경우에 어떤 걸 샀으며 그걸 사서 어떻게 장착하고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번 또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거는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두루두루 정말 할리 타시는 동안에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려나? 자, 이렇게 인치라고 써 있죠. 인치.
일반 육각 렌치고요. 일반 그 철물점 같은 데나 공구상가에 가시면 인치로 된 육각 볼트 주세요 그러면 그냥 다 있거든요. 이런 거를 하나 사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스 앤 하인스 머플러를 달았기 때문에, 반스 앤 하인스에서 나온 굉장히 혁명적인, 제 기준에는 정말, 야,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런 게 출시가 됐지 할 정도의 혁명적인 아이템이죠. 진짜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 이게 40만원 30 몇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매핑이라는 게 원래 이 정도 금액대로 할 수 없는 거였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근데 이렇게 세상이 이제 뭐 좋아지는 거죠, 갈수록. 자, 지금 보니까 32분의 5인치 이거를, 자, 이거를 이렇게 풀르면, 자, 이런 거 하실 때 기스 조심하셔야겠죠. 요 앞쪽에 고무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살살살 잡아서 당기면 그냥 가볍게 분리가 돼요. 이렇게. 예. 정말 별게 없죠. 요 앞에 이 고무 뽁뽁이 보이시죠? 이 뽁뽁이 두 개를 여기 앞에 요 핀에다가 꽂아 주시면 되고, 뒤에 나사 하나만 잠그면 체결이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에다가 요렇게 생긴 그 캡에 달려있는, 그러니까 요렇게 잭을 꽂게끔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를 빼셔 가지고 이 매핑기에 있는 잭에다가 꽂으시고, 이 뚜껑은 그냥 이렇게 요런 데다가 그냥 끼워 놔 주시면 돼요. 적당하게 이제 고정을 해 놨고요. 하드웨어적으로는 이게 다예요. 그냥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쉽죠. 그죠? 그냥 여기다가 거치하고 이 잭 꽂고 그냥 케이블 타이로 대충 그냥 고정을 해서, 요거를 이렇게 잠가 주면,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런 거 뭔가 잠그실 때요, 우리가 사람이 본능적으로 뭔가를 잠궈야 될 때는 자꾸만 이렇게 세게 조이고 싶어지잖아요. 좀 참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기계를 만지실 거면은 절대 그 본능을 억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 잠그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살짝 가볍게. 뭐 요런 것까지 뭐 토크렌치는 좀 오바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바이크에서 할 일은 이게 1차적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앱이라는 걸 깔아줘야 되는데,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앱이거든요. FP3. 자, 이걸 한번 구동을 해 볼게요. 자, 실제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크를 켜고요. 시동을 걸진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이그니션만 온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그러고 좀 기다리시면 블루투스로 얘가 이제 이 바이크랑 연결을 하거든요. 조금 기다리시면, 자, 지금 방금 넘어갔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바이크랑 연결이 된 상태고요. 한번 이걸 장착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 매핑기는 딴 데 팔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바이크의 그 핀 번호를 인식을 해 가지고 이 바이크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머플러를 달아주고, 저 같은 경우는 서치 포 맵에 들어가서 제조사 반스 앤 하인스 누르면 이렇게 이제 그 머플러 이름이 나오거든요. 빅 레디우스, 엘리미네이터 300, 제 거가 이거죠. 미니 그리네이드, 뭐 프로파이프, 그 다음에 숏샷, 뭐 트윈 슬래시, 뭐 이런 식으로 반스 앤 하인스에서 나온 이 바이크에 맞는 머플러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거를 선택을 해주고 나면 배풀 타입에 또 선택을 하게 나와요. 배풀 타입.
여기에서 스탠다드 베풀, 콰이어트 베풀. 저 같은 경우는 콰이어트 베풀을 달았기 때문에 콰이어트 베풀을 클릭을 해주고, 엔진 사이즈는 스탁 107 엔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여기 리절트에 보시면은 반센 하인스 엘리미네이터 300, 그 다음에 콰이어트 베풀, 스탁 107 엔진의 하이플로우 에어 필터. 하이플로우 에어 필터. 근데 우리 107 엔진 순정은 하이플로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114용 순정 하이플로우로 장착을 한 거고요. 프로그램 바이크 위드 디스 맵.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면 이 바이크에다가 전송을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플래시라고 하죠. 얘한테 맵을 입력시키는 거. 무선으로 블루투스로 여기에서 이 ECU에다가 전송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하고 나면 뷰 에디트 맵 뭐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건 이제 쓸데없는 건 지워놨고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스탁. 요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쓰기 방지가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원래 갖고 있는 순정 맵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순정 맵으로 돌아갈 수 있게 0번에 슬롯이 6개까지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번의 슬롯에다가 엘리미네이터 300에다가 콰이어트 베풀, 스탠다드 베풀 세팅이네요. 스탠다드 베풀 세팅으로. 이게 왜 스탠다드 베풀로 돼 있지? 지금 말 나온 김에 한번 저도 바꿔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 만들어 보죠. 새로운 슬롯에다가, 자, 서치 포 맵에 들어가셔가지고 반센 하인스 엘리미네이터 300, 그 다음에 콰이어트 베풀이죠. 콰이어트 베풀 107 엔진. 이렇게 되면 결과에 반센 하인스 엘리미네이터 300 콰이어트 베풀 스탁 107 엔진의 하이플로우 에어 필터,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자, 만나고 확인 한번 또 하거든요. 18년식 소프테일의 엔진 스탁, 캠 스탁, 엔진 스탁, 에어 필터 하이플로우. 에어 필터가 하이플로우 밖에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바이크 위드 디스 맵 하면은 이제 제너럴 워닝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고요. 컨티뉴를 누르면 이제 그 체킹, 슬롯을 체킹한다. 빈 공간을. 그 다음에 맵 전송, 트랜스퍼링 맵. 이렇게 해서 잠시 후에 이제 맵이 전송이 되고 나면은 바이크를 리부팅 하라고 나올 거예요. 자, 플래싱 뉴 맵 투 바이크 지금 하고 있죠. 아마 이 플래싱 하는데 한 3분에서 길면 한 5분. 자, 지금 띡 소리 나면서 바이크 끄라고 나오죠. 바이크 끄세요. 바이크 끄고 30초간 기다리라고 나오죠. 웨이팅 for 30세컨드. 자, 이 상태에서 30초간 대기. 그럼 여기 이제 이 스크롤 바가 지나가거든요. 요게 이제 다 차게 되면은 다시 바이크를 키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냥 초보자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바이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같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딱, 자, 바이크를 키라고 나오죠. 그러면 다시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 상태로 잠시 키고서 잠시 대기해 주시면, 자, 연결됐죠? 자, 맵 트랜스퍼드 잘 전송됐습니다. Adjust Programmed. 자, 다 전송해서 다 프로그램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방금 이제 세팅한 순정 107 엔진에 엘리미네이터 300에 콰이어트 베풀에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해서 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컴퓨터한테 이 머플러를 달았다라고 이제 알려준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는 그 머플러에 맞는 이제 구동을 이제부터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와, 지금 여태 굉장히 오랜 시간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매핑을 하면서 실제 맵도 다시 전송을 하고 했는데, 지금 또 보니까 이 카메라 레코드 버튼이 또 안 눌러져 있었네요. 진짜 이게 뭐 이런 짓이 벌써 몇 번째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매핑을 아까 이렇게 해서 전송을 했잖아요. 맵을.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제가 이제 엘리미네이터 300 슬립온 quiet baffle 스탁 107 엔진 이렇게 해서 이런 맵을 이제 전송을 해놨어요. 자, 요 맵을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세부 세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요 세팅은 글쎄요, 뭐 이렇게 만지시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초보자분들, 저 같은 초보자분들이 잘못 만지면은 엔진이 잘못되거든요. 실제로 이런 캠샤프트 같은 거 실제 아닌데 엉뚱한 수치를 입력해 버리면 안 되니까 이 디셀 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게 이제 후적인데, 후적을 혹시라도 일부러 이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일부러 키울 수는 있고요. 요 정도 만지고, 요거 외에는 이제 스로틀 프로그레시비티라고 해서 이 스로틀 리스폰스 반응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보 운전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 RPM 영역에서 이거를 좀 많이 당겨도 RPM이 더디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RPM 그래프 곡선이 요렇게 올라가는 거죠. 1 당기면 1만큼 반응하는 게 아니라 더 적게 열리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요철을 넘거나 아니면 운전 미숙으로 해서 갑자기 악셀을 확 당길 수 있잖아요. 그때 오토바이가 확 튀어나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좋겠죠. 그 다음에 좀 저 RPM 영역에서 좀 막 해도 RPM이 반응이 좀 더디니까 이제 그런 장점 외에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뭐 레브 매칭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레브 매칭이 붕 하고 올라가 줘야 레브 매칭이 되는데, 저는 분명히 했는데 RPM은 잘 안 올라가는, 리스폰스가 아주 그냥 마치 엔진이 안 좋아서 리스폰스가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탠다드 플러스, 그 다음에 모데라트, 그 다음에 어그레시브, 굉장히 공격적인 세팅. 요건 레이스 최대치죠. 그러니까 1대1이죠. 1대1. 레이스 1대1이라고 써있죠.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래프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1 땡기면 1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저거는 좀 뭐 할리타고 레이스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스탠다드 플러스 정도로 해놨을 때 저는 제일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서 아까 이제 처음에 보여드린 아이들에서 아이들 RPM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 RPM. 여기 들어가시면 처음에 이제 이게 온도고요. 이게 엔진 온도거든요. 이게 대기 온도고, 외기가 날씨죠. 날씨 온도고, 이게 엔진 온도, 엔진 오일 온도겠죠. 정확하게는 영하 16도일 때, 엔진이 10도일 때는 1400 그러니까 최대치가 아이들 RPM, 그러니까 처음에 시동을 걸자마자 1400 매스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붕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소리도 너무 크고, 조용히 시동 걸다 나가고 싶은데 너무 왱 하니까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또 안 좋은 점은, 그렇게 해버리면은 안 좋은 점이 엔진 오일도 차갑고 엔진도 아직 열이 안 받았는데 너무 고 RPM을 써버리면 뭐 좋을 게 없겠죠. 엔진 윤활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이유로 그냥 32도까지는 무조건 다 1200으로 다 바꿔놨어요. 보시는 것처럼 엔진 온도와 상관없이 다 1200으로 그냥 다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좀 덜 시끄럽고 창피하지도 않고, 시동 걸자마자 너무 붕 그러면 창피하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정도만 만지고요. 다른 거는 뭐 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세부 세팅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세팅만 바뀐 거지 얘한테 바이크로 다시 전송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바꿔줬으면 여기 번개 표시 있죠. 이게 플래시 버튼이거든요. 이거를 다시 한번 눌러줘서 다시 한번 전송을 해주는 거죠. 바이크에다가. 그렇게 해야 방금 아이들이나 이런 거 바꾼 아이들 RPM이라던가 이 스로틀 센서티비티
이 바꿔놓은 이 세팅들을 이제 바이크에 전송을 하는 거죠. 지금 아까 했던 그 플래싱 작업을 다시 하고 있죠. 자, 바이크 끄라고 나오죠. 바이크 끄고요. 30초 기다렸다가, 자, 웨이팅 포 30초. 여기서 이 스크롤바가 다 지나가는 시간이 대략 30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키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캠 작업을 하면 그때 한 번 더 매핑을 할 것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더 이상 하드웨어 바꿀 게 없으니까 엔진 쪽에서, 그쵸? 뭐 요렇게 세팅해 놓고 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턴 바이크 온, 다시 키라고 나오죠. 키면은 알아서 블루투스가 연결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녹음이 안 됐을까 싶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매핑기는 이 바이크랑 결혼하는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조사에서. 그러니까 이 바이크에, 자, 다 됐다가 나오죠. 맵 트랜스퍼드 돈 누르면 이제 전송이 완전히 끝나고, 지금 얘가 만든 세팅이 지금 이 ECU로 블루투스로 무선으로 전송이 돼서 여기에 설치가 된 거고요. 이제부터는 뭐 이거 앱 안 켜도 되고 그냥 바이크에 그냥 매핑이 된 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참 어메이징 하죠.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계속하면은 이 매핑기는 한번 바이크에 연결을 하는 순간 바이크 핀 번호를 인식을 해버려 가지고 매핑기는 이 바이크에서밖에 못 써요. 다른 바이크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지도 못하고 한번 꽂는 순간 그냥 이 바이크에 그냥 일체 부속이 돼 버리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뷰 에디트 맵은 봤죠. 그 다음에 맵 옵티마이제이션 들어가셔도 방금 여기도 마찬가지 맵 옵티마이제이션에서도 방금 했던 그런 똑같은 작업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맵 세부 세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그죠? 뭐 어쨌든 똑같은 거니까 메뉴도 똑같죠. 이거는 뭐 됐고, 뷰 센서 데이터라는 걸 누르면 이제 컨티뉴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계기판이죠. 일종의 뭐 속도 RPM이고 뭐 출력, 그 다음에 엔진 온도, 그 다음에 현재 스로틀 개방 정도, 뭐 기아 현재 단수, 요거를 또 다 이렇게 이걸 눌러 가지고 그 커스텀에서 메뉴를 또 바꿀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여기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이걸 RPM으로 할 건지 뭐 출력으로 할 건지 마력으로 할 건지, 뭐 그다음에 뭐 매니폴드 압력, 그죠? 매니폴드 앱솔루트 프레셔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배기 압력을 이제 수치로 나타내는 거죠. 그다음에 프론트 스파크 어드밴스 뭐 등등등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게 근데 무슨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토크가 현재 얼마인지, 뭐 그 자동차에 흔히 있는 그 공연비 주행하는 그런 거 있죠. 퓨엘 이코노미 이런 것도 나오네요. 그죠? 퓨엘 이코노미를 해놓으면 지금 이 상태로 주행하면 리터당 몇 킬로로 간다. 뭐 이런 일종의 이제 트립 컴퓨터 같은 그런 개념이 되고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네,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메인터넌스에 들어가면 리드 트러블 코드라고 해서 바이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트러블 코드가 뜨죠. 근데 여기 이렇게 주르륵 나오잖아요. Lost Communication with ECM.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그 바이크 껐다 꼈다 하면서 ECM하고 통신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괜히 제가 대도 않는 영어 번역을 해버렸는데, 어쨌든 요거 나오시면 그냥 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다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이거 외에 그러니까 저 블루투스 끊어졌다는 그런 트러블 코드 외에 다른 게 나오면 이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서비스 오도메터는 뭐 차계부 같은 거 뭐 그런 거 뭐 정비 일지나 이런 거 이제 쓰는 거고요. 글쎄요, 뭐 오토튠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튠이 이제 또 하나의 또 큰 덩어리인데, 지금 방금 나온 아까 그 프리셋 메뉴 있죠. 뭐 여기 나와 있던 바세나이즈에서 나온 뭐 엘리미네이터 300이라던가 이런 메뉴에 있는 머플러가 아니라 되게 특이한 거, 뭐 D&D나 뭐 SNS나 되게 특이한 거 같은 잘 없는 거, 이 메뉴에 없는 머플러를 달았어요. 그러면 뭘로 해야 되냐?
그거 반세나이스 측에 이제 물어보면은 뭐라고 답하냐면 구경이 비슷한, 머플러 구경이 비슷한 애를 골라서 선택을 하거나 오토튠을 하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오토튠이 뭐냐면은 옛날 자동차로 말하면 실차 매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토튠 들어가서, 아, 이거 뭐 제너럴 워닝 나오네. 자, 일단 뭐 또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오토튠을 하게 되면 이거 달고 이 상태로 연결한 상태로 주행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주행을 하면서 지가 이 바이크에 달려있는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를 한다, 뭐 이런 건데, 해외 유튜브를 보고 뭐 이런 후기를 보면 오토튠 기능은 너무 좀 과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왜냐하면 이런 장난감 같은 매핑기에다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그런 약간 차원이 될 것 같아서, 오토튠은 이거 해서 재미 봤다는 케이스를 일단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오토튠은 좀 비추를 하고요. 그냥 만약에 이 메뉴에 없는 머플러다 그러면은 구경이 비슷한 거를 찾아서 그냥 하시면 그게 제일 낫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간단해서, 그죠? 매핑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하면 매핑 기계 사다가 꽂으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머플러 이름 핸드폰에다가 메뉴에다가 설정해 주시고, 추가로 아이들 RPM 같은 거 850이 이제 제일 최저로 순정에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뭐 말발굽 소리 한 700 정도로 낮추면 말발굽 비슷하게 나거든요. 약간 뜨그닥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오일 계통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뭐 굳이, 저 같은 경우는 뭐 말발굽 소리가 그렇게 뭐 좋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도대체 왜 그거에 그렇게 열광들을 하는지 잘, 뭐 제 개인 취향이겠지만 어쨌든 바이크에 안 좋으니까 너무 아이들 RPM을 너무 낮추는 거에 너무 이렇게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850 RPM 정도가, 850만 돼도 뭐 충분히 고동감도 있고 뜨그덕 하니까, 자, 그 정도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브 매칭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좀 악셀레이터가 조금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이 센서티비티를 이제 약간 한 칸씩 어그레시브하게 좀 이렇게 바꿔 보시면서 세팅을 해 보시면은, 어우, 바이크 이렇게 잘 나가? 뭐 이렇게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리스폰스가 좋아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스탠다드 플러스 정도로 해놓고 나면은 제 라이딩 스타일에서는 딱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레브 매칭 하기도 굉장히 편해지고요. 그렇게 해서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본 세팅이 하이플로우 에어필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107 엔진 순정 에어클리너를 달고 계신 분이 계시면 뭐 스크리밍을 이런 거 하나 다 하셔가지고, 제 여기 지금 링크 보시면은 제가 이 에어클리너에 관해서 좀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에어클리너와 항상 그 세트로, 이렇게 에어클리너와 머플러는 항상 세트로 같이 이렇게 같이 교환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놓고 타시면은 뭐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타실 수 있겠네요. 예. 뭐 재밌게 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이제 매핑을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영상으로는, 예, 여기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오일이 송글송글 맺혀 있고요. 자, 여기도 오일이 막 고여 있어요. 지금 10,000km도 안 탄 새 차 뽑아서 탄지 1년도 안 된, 6개월 좀 넘게 탄 바이크인데 이렇습니다. 오일이 질질질질 새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요 에어클리너 이 오일 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